네, 안녕하세요. 황공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6화죠. 원래는 수요일이 제가 이번 학기 공강이어서 수요일에 주로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는 조금 제가 좀 시간이 생겨서 월요일로 녹음 시간 앞당기고 수요일은 좀 다른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좀 번외편으로 NBA 판타지에 대한 얘기도 있긴 한데 그보다는 좀 유니폼에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촬영을 수요일에 한다는 거지 업로드를 수요일에 할 것 같은 느낌이 사실 조금 안 들긴 하는데 좀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수요일에 녹화를 하기 위해서 월요일에 이렇게 미리 좀 예상보다 이르게 녹음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원래대로 놓고 보면은 월요일에 녹음하는 게 맞는 게 월요일에 아무래도 헤드투헤드 같은 경우에는 집계가 끝나는 그 날짜니까 월요일에 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저도 월요일날 조금 스케줄이 좀 빡빡해서 조금 미루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편한 수요일로 녹음 날짜를 잡아놨었는데 아무래도 그게 좀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월요일에 녹음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정대로 저희 팀 리뷰하고 또 이제 업앤다운스를 뽑고 또 이번 추천 선수까지 뽑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리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SPN 같은 경우에는요, 좀 안 좋았어요. 네, 좀 그냥 파워게임에서 약간 밀린 느낌? 일단은 저희 팀이 6승 9패 1무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가장 1차적인 원인으로는 그 퍼센테이지 비율 스탯을 전부 다 뺏겼어요. 3점슛 하나 빼고는 야투, 자유투, 그리고 ATO까지 전부 다 뺏겨버리는 바람에 좀 운신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었고 또 이 외에 저희 팀이 좀 특이하게 자유투 메이드가 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2주 연속 3주째 계속 지금 프리드로 메이드가 굉장히 적은 편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제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어서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외에 좀 돋보였던 스탯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3점슛 49개 그래서인지 포인트를 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 27개 차이가 나니까는 그러면 81점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포인트가 뒤집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54점 차였는데 3점슛이 27개였으니까는 오버가 됐죠. 3점슛으로 벌어들인 그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득이. 그랬고, 저희 팀에서 좀 승부처가 됐던 순간은 카일 앤서니 타운스가 그 뉴올리언스를 만나가지고 11월 1일날 2득점 5리바운드 했던 커리어 로우 경기가 있었어요. 그 경기가 아무래도 저희 팀한테는 정말 치명타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감기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출전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 연속 출전 기록을 깨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이제 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후에는 이제 31득점 12리바운드 2블락 16득점 9리바운드 2블락 했는데 어쨌든 1라운드 픽 선수가 2득점을 그쳤다는 건 굉장히 좀 심각한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은 상대팀의 그 사이즈에 좀 밀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대팀의 스마트, 클락슨,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케빈 러브, 알렉스 렌 그리고 이렇게가 주축 멤버인데 특히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저번 경기 연패를 끊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실어서 워싱턴전에서 57득점 10벨리바 7어시 이렇게 기록을 한 게 굉장히 또 다른 치명타로 작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 건 진 거니까요. 다만 이제 상대팀이 저희 야구팀에 데리고 있는 선수가 몇 명 있어요.
케빈 러브 그리고 윌리엄스가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 팀이 못하길 바라면서 야후에 있는 소속 선수들은 또 잘하길 바라는 도둑놈 심보 전형적인. 어쨌든 근데 마지막 경기에 러브가 아쉽게 좀 부상을 당해가지고 일찍 나갔는데 네, 이제 매치업이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빨리 케빈 러브가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네, 이렇게 시즌 1주차는 굉장히 스타트가 좋았는데 점점 지금 밀려가고 있죠. 네, 이제 조금씩 5할 바라보는 것 같은데 좀 인적 쇄신을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애매한 선수들이 몇몇 있어서 다만 이제 마키프 모리스가 이제 아직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걸러내야 될 선수는 걸러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팀 ESPN 리뷰는 해봤고요. 네, 야후 리그는 현재 좀 하위권에 처졌는데 야투 성공 2점, 야투 성공률 1점, 자유투 성공 16점, 자유투 성공률 17점, 그리고 3점 슛 성공 15점, 성공률 3점 슛 성공률 15점, 그리고 득점 2점, 리바운드 8점, 어시스트 15점, 스틸 블락 1점씩, 그리고 턴오버 12점, ATO 16점, 그리고 더블 8.5점으로 119.5점으로 18위에 쳐져 있습니다. 좀 근데 저희 팀 딱 보시면 1이 여러 개 보이죠? 거기에 지금 빵꾸가 좀 엄청나게 커졌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거를 대처하기 위한 해결책을 열심히 찾고 있긴 해요. 네. 다만 지금 저희 팀에 이제 2명의 인저리 선수가 있었는데 1명이 복귀를 했습니다. 1명이 마커스 모리스였는데 좀 이제 보스턴을 이적해서 과연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딸 수 있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고든 헤이워드의 시즌 아웃이 아무래도 일단은 마커스가 원래는 벤치에서 출발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선발로 좀 올라서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생각보다 보스턴에서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아직 2경기여서 표본은 굉장히 적지만 마커스가 그래도 원활한 그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면서 보스턴의 좀 활력소 같은 느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부상자 엘프레드 페이튼이 좀 돌아와야지 저희 팀의 강점이 좀 더 도드라지면서 이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 같은데 아직 페이튼이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상급히 팀을 개편하려고 했다가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지금 조금 아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기 수도 최대한 지금 0에 가깝게 플러스 오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오늘 경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빈 러브가 다쳐서 4득점 4리바운드 3스틸하고 아웃됐기 때문에 그게 오늘 이제 순위 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악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고 이외에 뭐 선수들이 괜찮았어요. 네, 카멜로 앤서니 15득점 6리바운드지만 퇴장당하기 좀 아쉬웠고 루윌리엄스, 갈리날리가 고관절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유니폼인데 또 하필 아이자 토마스가 다친 고관절 부위를 다쳤다고 하니 아무래도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수혜자로 루윌리엄스가 좀 선두주자로 나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카이 로킨도 지금 데리고 있는데 그냥 지금 제가 필요한 거는 리바운드와 블락 그리고 더블 그거를 뭐 매번 채워줄 수는 없는 선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미국에서 그런 스탯을 쌓아줄 수 있는 선수로서 데리고는 있는데 글쎄요 페이튼 돌아오면 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페이튼이 언제쯤 과연 복귀를 하려는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좀 움츠려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벌어놓을 수 있는 스탯은 벌어놓는 뭐 3점 슛, 어시스트, ATO 뭐 그런 것만 일단 최대한 쌓아놓고 이제 트레이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무브에 나서서 좀 팀 개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나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나설 때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낚싯대를 던지는 그냥 그런 느낌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한데 뭐 이 야후 리그 같은 경우는 정말 시즌을 길게 바라보고 긴 호흡으로 리그를 바라봐야 돼서
아직은 시즌 초반이잖아요. 네, 그렇게 무리를 해서 막 치고 나갈 필요도 없고 어차피 시즌 후반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남들이 이제 뛰지 못한 상황에서 네, 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참는다, 네, 참는다라는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선두와의 격차가 좀 많이 나기는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죠. 뭐 우승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뭐 제가 피해보는 건 아니니까 뭐 재미로 하는 거고 저도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좀 예전에는 이거에 하나하나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일일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좀 몇 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좀 아깝게 놓친 카테고리 뭐 ESPN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차이로 놓쳤거나 한 개 차이로 무승부가 떴거나 이길 수 있는 카테고리였는데 그런 거는 네, 기분이 좀 올라오긴 하는데 막 확 차이가 나는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네, 그냥 감정 변화 없고 또 이제 그 한 주 한 중반 정도 지나면 대충 각이 나오잖아요. 이 시리즈는 위닝 시리즈가 될지 아니면 완전 대패를 당한 건지 아니면 뭐 접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접전 이상을 빼고 위닝이나 루징 시리즈일 때는 차라리 안 봐요. 네, 금토일 잘 안 봅니다. 그냥 로스터 세팅만 해놓고 그냥 그 루징일 때는 조금이나마 따라잡기 위해서 FA 선수 몇 명 좀 교체해주고 그냥 네, 스태타 올려놓고 그냥 냅둡니다. 네, 차라리 그게 그냥 마지막에 결과만 확인하고 이렇게 됐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멘탈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좀 해보다 보면은 좀 이제 알게 되는 좀 경험적인 부분이어서 좀 판타지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께서 좀 마음이 상하고 좀 다치고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 너무 이거에 너무 네,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차피 단순한 게임이니까요. 뭐 자존심이 걸려 있다. 뭐 ESPN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참가 기회를 거둬서 상금이나 경품으로 쓰려고 하는데, 네, 뭐 그거 1등 못했다고 뭐 칼 부린다고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네,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업앤다운 탑소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업앤다운 탑3의 첫 번째는 네, 누가 뭐래도 오늘 정말 미친듯이 대활약했던 제임스 하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57점 13호시 네,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무섭죠 이 정도면. 사실 크리스폴이 휴스턴을 이적한다고 했을 때 그냥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건 제임스 하든의 스탯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것이다. 뭐 득점뿐만 아니라 리바웃, 스틸, 자유투는 그대로 올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래서 특히 저는 어시스트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크리스폴이 네, 또 무릎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좀 장기간 결장이 불가피해지면서 하드는 오히려 지난 시즌의 스탯을 넘어서는 그런 스탯도 보여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크리스폴이 뭐 복귀를 하고 할 것 같긴 한데 돌아오기 전까지는 일단 최대한 꿀을 깔겠죠. 오늘 경기만 해도 56점, 1리바운드, 13어시스트, 2스틸 그리고 3
번째로 뽑아본 선수는 브래들리 빌입니다. 브래들리 빌도 사실 존월의 부상 때문에 이번 주에 좀 버닝을 했습니다. 어깨를 부딪히는 부상으로 인해서 존월이 좀 빠지게 됐는데 언제 DTD 계속 뜨고 있는데 조만간 복귀할 것 같긴 한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워낙 존월도 좀 유리몸 성격이 강한 선수이다 보니까 어쨌든 빌이 그래서 이제 존월의 역할까지 대신하면서 좀 워싱턴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1일 피닉스전 좀 이득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접전 양상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엔 워싱턴이 이겼죠. 어쨌든 브래들리 빌도 항상 부상 이슈가 따라다녔던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풀타임을 소화해냈고 또 워싱턴이 플레이오프 진출하는데 큰 도움을 줬고 또 플레이오프 가서도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굉장히 기대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심지어 이번 시즌은 존월이 없는 상황에서 빌이 팀의 공격을 이끈다는 것 또한 선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같은 모습만 보여준다면 물론 존월이 장기간 결장을 하면 워싱턴에 피해를 많이 입긴 하겠지만은 그나마 좀 존월이 성급하게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제가 물론 빌을 들고 있진 않지만 그 빌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오너분들께서는 유저분들께서는 빌의 3점슛 한 2개 이상 정도만 찍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브래들리 빌이 비교되는 대상이 클레이 탐슨이다 보니까 클레이 탐슨은 거의 3점슛으로 이제 승부 보는 선수이다 보니까 뭐 맥칼럼도 있고 브래들리 빌 그리고 클레이 탐슨 이 셋 중에서 아마 지금 3점슛 성공 개수는 아마 제일 떨어질 거예요. 다만 이제 워낙 자기가 이제 볼 쥐고 공격하는 찬스가 좀 더 많으니까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월이 어느 정도 결정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정하는 기간 중에는 브래들리 빌이 이래저래 공도 많이 갖고 공격하는 찬스도 많이 가질 테고 득점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유심히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트레이드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해본 선수는 공동 3위예요. 처음에는 원래 안 뽑으려고 했는데 안 나오면 뭔가 찝찝하고 그래서 공동 3위로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포르징기스. 오늘 경기 폭발했죠. 40득점 8리바운드 6블락 6어시스트인 줄 알았는데 6블락이었습니다. 인디애나전이었는데 한 전반전 끝날 때까지는 질질 끌려다니다가 갑자기 버닝을 하더니 4쿼터에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그거를 평소에 뉴욕 닉스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이번 시즌에 보여줘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40득점 하는데 야투율이 24개 넘어서 15개 나왔고 제주도 9개 넘어서 8개 그래서 이제 저희 판타지 같이 하시는 분들 이제 이 모여서 만든 이제 대화방이 있는데 포르징기스를 그렇게 비교하시더라고요. 10cm 커진 듀란트라고. 안 그래도 듀란트가 무서운데 10cm 커진 듀란트라면은 거의 비교 불가한 수준 아닌가요? 어쨌든 다만 이제 또 3점슛이 이제 조금 적었던 게 그나마 이제 포르징기스의 흠을 잡자면 유일한 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제 자신이 인사이드에서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좀 확률 높은 농구를 추구하려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뉴욕 입장에서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외곽에서 슛 쏠 수 있는 선수는 꽤 있거든요. 그래도 뭐 티마더이 주니어 있고 코트닐리 있고 또 이래저래 또 포가들 제럿 잭이라든지 또 그 신인 이름 특이한 신인 이 스펠링 발음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또 인사이더로는 또 칸터도 있고 또 오킨도 있고 하니까 윌리가 활용이 안 되는 게 참 아쉬워요. 아무리 봐도 지난 시즌에 참 잘해줬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평균 스탯이
득점 29득점, 리바운드 7.8개, 블락 1.8개. 네, 이렇게 카멜로 앤서니의 빈자리를 완전히 100%를 넘어서서 거의 120% 채워 나가고 있는 뉴욕의 포르징기스인데, 포르징기스가 입단할 때 그 야유를 받으면서 4픽 지명되고 어린 아이가 1, 2픽 다 로터리 픽을 놓치고 포르징기스를 픽했을 때 울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포르징기스가 이 팀의 에이스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현재 뉴욕 닉스가 5할 승률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과연 어디까지 갈런지, 그리고 뉴욕이 기대하지 않았던 동부 8위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을지 모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되고 흥미있는 관심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볼 선수는 제프 티그인데요. 제프 티그가 최근에 이제 미네소타로 이적을 했잖아요. 인디애나에서 FA로 풀려서.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비관적으로 봤었어요. 왜냐면은 그 팀에 타운스, 또 버틀러가 새로 입단했죠. 또 기존에 위긴스 있었죠. 또 자말 크로포드에 또 타지 깁슨까지. 네, 이래저래 그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 선수가 과연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냥 이 선수는 볼 셔틀만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이번 시즌 했는데 좀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요? 좀 버프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선수가 추위에 굉장히 강한 선수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최근 10월 27일부터 지금 11월 5일까지 5경기 중에 4경기를 10어시 이상 기록을 했습니다. 심지어 11월 1일 펠리컨스전에서는 9어시스트, 네, 어시스트 하나 모자라서 그 10어시를 기록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 이제 5경기 중에 4경기 전부 더블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네, 포인트 가드가 더블 기록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진짜 최정상급 포인트 가드가 아닌 이상 10어시를 기록한다는 일이 흔치 않은 상황인데, 제프 티그는 이 기회를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패스해줄 선수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리고 3점 슛도 그렇게 뭐 나쁜 편도 아닌 것 같아요. 평균 1.1개인데 그 5경기, 네, 최근 5경기 보면은 2개, 3개, 1개, 4개, 네, 그러면은 10개니까는 평균 한 2.5개 그 정도. 네, 출전 시간도 37분, 36분, 34분 좀 헤비하게 받고 있긴 한데 그거에 맞춰서 잘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위기리스가 오히려 좀 줄어들지 않나? 스탯이?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티그는 자신의 영역을 잘 그 캐치를 하고 잘 그 바운더리를 잘 설정해서 그 안에서 굉장히 잘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티그를 데려가신 분들은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지난 시까지 루비오가 미네소타의 주전 포인트가 됐잖아요. 루비오가 물론 유타 가서 굉장히 잘 해주고 있지만 미네소타 팬분들이 그렇게 루비오를 뭐 돌아와라, 뭐 루비오 그립다 그런 얘기는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정말 루비오 진성 팬분들이 아닌 이상, 뭐 팀적으로 생각한다면, 네, 뭐 티그가 예전보다 나이가 좀 들어서 스피드가 조금 느려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여전히 정상급 그런 돌파력도 있고 한데, 어쨌든 지금 미네소타가 초반에 조금 부진하다가 다시 이제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주역에 티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그도 뭐 부상이 없다면 충분히 좋은 활약을 넘어서 커리어 하이 기록까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업탑 3를 4명 얘기해봤고요. 이제 다운탑 3 3명을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네, 업탑 3에 비해서 다운탑 3는 고르기가 좀 쉬웠는데, 네,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카일 라우리입니다. 라우리가 오늘 경기 워싱턴전에서 2득점 1리바 1어시스트, 네, 퇴장을 당했죠. 12분 뛰고, 네, 야투도 4개 던져서 하나도 넣지 못하고 자유투만 3개 던져서 2개 넣는 등, 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혀 토론토 래퍼스의 1옵션에 걸맞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굉장히 실망을 안겨다 줬는데, 좀 시즌 초반부터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트리플 더블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우도 있지만 지금 라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토론토에서 잔류를 또 하면서 자신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책임감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확실히 팀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우리를 보유하신 분들께서 굉장히 불만이 크실 것 같은데 아마 1라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2라운드 초중반에서 무조건 뽑히고 남을 선수인데 네,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좀 안타깝고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선수를 지금 트레이드 시장에 매물로 내놓으면 분명히 한 3, 4라운드 2명 껴서 아마 그렇게 제시가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봐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아직 시즌이 10경기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딱 10경기 정도? 9경기 그 정도 치른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라우리뿐만 아니라 토론토가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슬럼프가 찾아왔다 싶으면 팔아버리는 게 낫겠죠. 근데 파는 데 있어서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게 워낙 이름값이 높은 선수가 되었다 보니까 최대한 그래도 챙기려고 한다면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르지만 분명히 한 번쯤은 매물에 올려볼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예전에는 오히려 라우리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달렸거든요. 그러다가 후반에 퍼져서 오히려 후반에 좀 못쓰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슬로우 스타터로 맘먹었는지 좀 초반에 좀 많이 죽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를 뭐 그렇다고 벤치에 내릴 수는 없고 올리긴 올려야겠죠. 네, 뭐 이번 테크니컬 파울 2개를 받아서 퇴장당한 거에 대해서는 출전 정지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벌금선에서 마무리될 것 같은데 네, 이번 좀 사건을 계기로 좀 마음을 다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테런스 로스. 네, 좀 뜬금없긴 한데 이 선수가 너무 지금 좀 기복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닥을 계속 기고 있어서 네, 이 선수를 좀 혹독하게 한번 까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선정했습니다. 어땠냐면요 10월 21일 클리블랜드전에서 22분 출장해서 야투를 11개 던져서 하나 넣었어요. 네, 3점 슛 하나를 넣고 끝났고 또 10월 24일 브루클린전에서는 28분 출전해서 야투 5개 던져서 하나도 넣지 못하고 그 다음 경기 샌안토니오전에서도 24분 출전해서 야투 6개 던져서 하나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3경기 야투율이 22분의 2 네, 10%도 안 되는 야투율을 기록했고요. 또 이에 그치지 않고 11월 3일 시카고전에서는 7개 던져서 2개 넣었고 또 오늘 경기 보스턴전에서는 12개 던져서 4개 넣는 등 2경기 총합 19개 던져서 4개 넣는 네, 그런 괴랄한 야투율을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사람 구실을 했던 10월 29일 샬럿전 11월 1일 멤피스전도 있긴 했지만 이것도 야투율이 4를 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 선수가 토론토에서 이제 뛸 때는 백업으로 나와서 이제 벤치 타임에 나와서 이제 좀 3점슛 넣어주고 해서 추격하는 입장에서 좀 많이 떴었는데 올랜도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에 이바카를 토론토에 넘겨주면서 대신 받았던 선수잖아요, 로스가. 이바카의 반대급부라고 생각하나면 굉장히 로스가 지금 좀 애물단지 계륵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올랜도에 지금 조나단 시몬스가 마구마구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로스가 오히려 점점 좀 조금씩 입지를 잃어가고 있지 않나. 약간 좀 유타의 로드니 우드 같은 느낌? 물론 뭐 시몬스를 도노반 미첼에 비교하는 건 좀 어무성설이긴 합니다만은 좀 팀 내 입지가 약간 그렇게 된 모양새인 것 같아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느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정신 차리고 기본부터 좀 해야 될 텐데 선수가 뭐 사실 뭐 야투리 막 5할을 넘어가는 등 그렇게 꾸준한 성격을 보이는 선수는 아니고 폭발력으로 승부하는 선수인데 폭발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사실 굳이 데려갈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면은 계속 이런 모습 보여준다면 지금 제이알 스미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정말 안 터져가지고 계속 지금 클리블랜드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이제 올랜도 버전인 것 같아요. 네, 로스는 지금 그래서 ESPN 야후는 거의 무조건인 것 같고 ESPN도
야투를 생각한다면 내리는 게 벤치로 내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정말 뭐 3점슛 필요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축구함을 회복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벤치에 내리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멘탈 나가는 것도 방지를 해줄 테고요. 네, 그래서 로스가 뭐낄 자리가 별로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안 뽑아왔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해볼 선수는 네, 조질입니다. 조질은 사실 유타에서 이제 재계약이 불발됐다는 소식은 대충 예측은 했는데 세크라멘토로 이적할 줄은 사실 예상 못했어요. 네. 그럼 그렇다 치고 심지어 시즌 초반부터 디에런 팍스한테 주전 경쟁에서 지금 밀리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느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디트로이트전에서도 개인적인 사유로 결장을 했는데 이 선수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상황이 아니에요. 랜돌프 같은 경우는 월차를 해도 뭐 나이 많으니까 한 경기 정도는 쉴 수 있지 하는데 잭 랜돌프랑 같이 엮인다는 게 좀 이 선수에 대한 좀 디스리스펙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아쉬워요. 네, 세크라멘토에서 힐을 다루는 그 방식이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충분히 같이 뛰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아니면 박스랑 너무 안 맞나? 네, 어쨌든 이 선수를 좀 높게 평가하고 한 4라운드, 5라운드쯤에 뽑으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저도 드래프트에서 뽑았었고요. 물론 트레이드를 했지만 사실 트레이드 할 때는 이렇게까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랜드프랑 프리시즌은 이제 같이 안 나오는 거 보고 이러면은 정규 시즌에도 못 나온 경기가 꽤 있겠구나. 이거는 승부처에서 만약에 못 나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판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출전한 경기에서조차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줄은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딱 그 개막 2연전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버로우 탔는데요. 그래서 지금 드랍률도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1%가 드랍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금 보유율이 50%라고 하는데 50%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70%대? 80%?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조지를 버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 어차피 트레이드 칩으로는 거의 네, 평가 자체가 거의 불가한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드랍을 하기엔 너무 아까울 것 같고 왜냐면은 드랍해서 웨이버를 통해서 다른 팀을 이적을 했을 때 다른 팀으로 가서 만약에 다시 되살아난다면 그거에 대한 멘탈 회복은 거의 월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웃이 떠버리면은 IR을 박아두고 냅두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계속 DTD로 남아있으니까는 네, 좀 답답합니다. 네, 아마 지금 ESPN뿐만 아니라 아웃판타지 통틀어서 가장 깝깝한 위기의 남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나머지는 거의 다 부상이고 에릭 블레소가 있구나. 네, 양대산맥이네요. 에릭 블레소와 조지. 네, 근데 에릭 블레소는 사실 자기가 트위터, SNS를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역시 퍼거슨 감독님 또 1승을 추가하셨죠. 뭐 지금 NBA 사무국으로부터 1,000만 원짜리 벌금을 물게 됐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그 트위터 한마디로 인해서 돈을 그렇게 날린 것도 보면은 퍼거슨 감독님이 위대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봤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추천 선수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추천 선수입니다. 첫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애틀랜타의 루크 베빗 선수입니다. 아직 보유율은 정말 미미해요. 0.1%긴 한데 앞으로 계속 늘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선수를 소개를 하자면은 사실 굉장히 미미한 선수였어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 있을 때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머리를 좀 장발로 기르고 백인 선수인데 그냥 정말 사이드에서 코너에서 3점 쏘는 그 용도 아니면 수비 그렇게만 쓰이고 이제 방출이 됐었던 선수인데 이제 이 선수가 애틀랜타 호크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네, 애틀랜타에는 아시다시피 감독 그 부데놀저 감독이 워낙 그 선수들 기용을 잘하고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좀 투툴 이런 되게
전반적인 기능을 보여주는 선수들을 잘 굴려서 활동을 하게끔 만드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어쨌든 최근 3경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필라델피아전 11월 1일부터 최근 3경기 16득점 5리바운드, 12득점 3리바, 그리고 17득점 3리바, 3점 슛이 2개, 4개, 4개. 야투율이 월등해요. 네, 12개 던져서 7개, 5개 던져서 4개, 13개 던져서 6개. 그러면은 30개 던져서 17개. 네, 그러면 50%가 넘죠? 3점 슈터인데도. 네, 3점 슛도 지금 10개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17개 중에 10개가 3점 슛으로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리블랜드도 최근 경기에서 42분 출전하는 기염을 토했고, 지금 일리아소바가 거의 지금 아웃된 상태에서 데빗이 이제 그 자리로 올라온 건데, 테이런 프린스랑 같이 번갈아 뛰고 있는 것 같아요. 테이런 프린스가 수비 능력도 있다고 들어서 아마 파워포워드 쪽도 보고 있고 막 그런 계속 로테이션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선수는 아무래도 슛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슛 쪽을 좀 특화시켜서 애틀랜타에서 좀 슛을 장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탯 상승이 굉장히 예측이 되고 있고, 일리아소바가 과연 언제까지 못 뛰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일리아소바를 드래프트 할 때 하위 라운드에서 뽑아가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부상도 있었고 부진도 겹치면서 많이 드랍이 됐고 했는데, 이제 베비치 애틀랜타 그 로테이션의 한 자리에 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부상만 없다면. 슛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있어서 계속 살아남았던 거기도 하고, 다만 이제 저희 리그는 정말 발 빠르신 분들이 다 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한 2경기 연속 잘하면 무조건 그냥 데려가는 것 같아요. 데려가 보고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다른 리그는 모르니까 좀 경쟁이 빡센 리그라면 한 번쯤 데려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마리오 찰머스인데요. 마리오 찰머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마이애미 히트 왕조를 세울 때 주전 포인트 가드로 뛰었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우승 반지가 꽤 많고, 그랬는데 이제 그 마이애미 왕조가 해체가 되고, 이제 이 선수도 마이애미를 떠나서 멤피스로 이적을 했었는데, 그만 멤피스에서 사고가 터져가지고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정말 큰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1년 통으로 쉬고 복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폴리의 백업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23분 출전을 하면서 8득점 2리바 3어시, 그리고 스틸 1.4개. 저는 찰머스가 23분 뛰면서 스틸 1.4개를 기록한다는 점이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스틸 같은 카테고리도 사실 맘만 먹으면 모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스틸을 모으겠다고 다른 카테고리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찰머스를 영입하는 게 굉장히 좀 최대한 피해를 덜 보면서 이득을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찰머스가 물론 예전에 주전 자리에 항상 놓여있던 선수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멤피스에서는 어쨌든 백업으로 계속 시작하는 상황이고, 콜리가 부상당하지 않는 한, 근데 콜리도 워낙 좀 유리몸 기질이 조금 있다 보니까 콜리가 만약에 안 나오면 무조건 찰머스가 주전으로 올라설 테고 하면 기회가 많이 생길 테니까, 이래저래 좀 잠재적인 포텐셜을 갖고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 포텐셜이 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백업으로 나와서 스틸 이렇게 1.5개 가까이 찍어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스틸 스페셜리스트, 리그에 흔치 않은 스틸 스페셜리스트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야투율이 조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멤피스의 백업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타이릭 에반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아끼고 좋아했던 선수인데 부상이 너무 잦아가지고, 예전에 그 뉴올리언스 있을 때 주루 할러데이, 에릭 고든, 타이릭 에반스, 앤서니 데이비스, 그리고 오메라식 5명이 싹 다 부상당해가지고 나가리 되고 백업들로 막 돌리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고든은 휴스턴으로 왔고, 또 타이릭 에반스 이렇게 멤피스로 왔고, 아식은 완전히 들어놓았고, 그랬는데 멤피스가 어쨌든 백업
엣지는 굉장히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든 라이트도 잘 뛰고 있고, 뭐 이외에 파슨스가 주전에서 어쨌든 좀 밀려났고 하다 보니까 제임스 애니스 3세, 그리고 또 그 브룩스, 네, 딜런 브룩스 이 선수를 계속 번갈아 돌아가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멤피스가 그렇게 주전들을 혹사시키지 않으면서도 계속 승리를 챙겨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레이커스한테 졌단 말이죠. 네, 좀 멤피스는 알 수 없는 팀인 것 같아요. 분명 전력은 강한데 이게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이기지 못하고 이건 이기기 힘들겠는데 싶은 경기는 이겨버리고, 네, 이번 시즌 좀 컨셉이 독특한 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좀 손발이 안 맞기에 발생하는 좀 불상사인 것 같고 아마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볼 선수는 정말 마이너한 선수인데요. 사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머스테드 선수급이었었죠. 팀 프레이저입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주루 할러데이가 아내의 그 투병 소식 간호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한 15경기 가량 결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팀 프레이저가 주전으로 올라서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주루 할러데이가 복귀를 하면서 백업으로 뛰어야 되는데 백업으로 뛰지 못하고 진짜 거의 완전 쩌리가 돼버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어영부영 시즌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초반에 그 러쉬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즌을 마무리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프레이저도 굉장히 불만이 많이 느꼈는지 결국에는 이적을 했습니다. 이적을 한 팀이 워싱턴 위저드인데 네, 이거는 곧 조널의 무조건 백업. 네, 절대 주전은 보장받을 수 없고 정말 조널 쉬는 시간에만 나와서 스팟으로 이렇게 어시스트를 찍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선수도 굉장히 스탯이 좀 지켜봐야 되는 네, 좀 주목해야 되는 스탯인데 13분 출전하면서 2.6득점에 리바운드 1.5개 그리고 어시스트가 4.1개예요. 4.1개 13분 출전에 4.1개면은 이거 3배로 뻥튀기 하면은 40분 출전하면은 평균 12개 네, 이렇게 됩니다. 네, 뭐 득점이나 리바운드, 뭐 3점 슛은 미미하게 쳐더라도 어시스트를 평균 10개 이상 찍어줄 수 있는 주전으로 출전했을 때 네, 이런 선수도 굉장히 어시스트가 부족한 팀에서는 충분히 쓰일만한 선수가 되겠죠. 다만 이제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보장받느냐에 따라서 좀 그 등락 폭이 좀 갈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 조널이 이제 부상으로 결장을 하면서 이래저래 좀 출전 시간을 받았는데 오늘 경기 토론토전에 31분 출전하면서 4득점 2리바 8어시 네, 어시스트가 필요하다면 8어시 정도면 굉장히 좋은 스탯인 것 같고요. 언제 복귀할지는 조널이 언제 복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널 백업으로 나와서도 6어시를 기록했던 경기도 꽤 있었고 5어시 경기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나는 어시스트만 필요하다 네, 어시스트와 ATO만 필요하다 싶은 상황에서는 프레이저를 스팟으로 한번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널이 부상당한 것도 크게 한몫을 할 것 같고 또 지난 시즌에 뉴올리언스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프레이저에 대한 나쁜 기억보다는 좀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좀 원래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는 계속 길어져요. 네.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막 엄청 길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들어주시는 분들은 정말 다 들어주셔서 굉장히 고마운데 사람이 이거를 다 들어주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길어졌는데 어쨌든 수요일에 이제 영상을 직접 찍을까 합니다. 이렇게 본편처럼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직접 제가 이제 카메라 앞에 나서서 다시 영상을 찍으려 하는데 그 영상 또한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